제가 발표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장 형편없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한테는 무슨 발표 자료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전혀 지금 가볍지 않습니다. 네, 막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떠는 사람이 아닌데요. 네. 저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특별히 이 책을 보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오늘 발표를 조금 공부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 부근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좀 제가 간략하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도 됩니다. 쭉쭉 다. 전 발표하시는 선생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쭉 넘어가도 됩니다. 예, 요것 또한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이겁니다. 해방 이후에 인천 내륙에는 어떤 교회들이 존재했는가가 오늘 가장 큰 주제인데요. 인천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내륙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있는 부평 지역에 있는 교회는 1945년 해방 전에 존재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뭐 어떤 교회가 보입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부평교회. 예,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해방 전에 존재했던 개신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들은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1945년 이전에 지금 저희가 있는 부평구 지역에 부평 지금 감리교회 말고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천리에 청천리 감리교회가 있었고요. 또 마장리 교회, 그리고 고산리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인천은 개신교 교파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많습니다. 근데 인천은 해방 전까지는 거의 감리교의 독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장로교가 인천 땅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해방 전에 지금 존재하는 부평구에서 있는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회는 이 부평교회입니다. 그러면 부평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 이 부평교회는 이 계산중앙교회, 지금 계양구에 있지, 그죠? 원래 계산중앙교회 원래 명칭은 부평읍교회입니다. 부평읍교회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부평감리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1945년 해방이 되었어, 그죠? 그 다음에 전쟁까지 약 5년 동안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혹시 뭐 아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 그때도 보통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인천의 중구와 동구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중구와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냐면 북쪽에서의 피난을 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이 부평구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몇 개 보입니까? 여기 보시면 가롤교회가 보이고요. 상곡교회가 보이고 청천교회가 보이고 부평중앙교회가 보입니다. 이 교회들은 해방 후에 세워진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 조병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좀 좁혀봤습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 주변의 교회들 해서 제가 번호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1번 계양구에 있는 계산중앙교회, 2번 어디 있나요? 2번 부평제일성결교회. 원래 이 교회는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008년에 계양구로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은 계양구에 존재합니다. 3번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캠프마켓을 한번 표시했고요. 4번 부평감리교회, 5번 청천교회, 6번 상곡교회, 7번 가롤교회, 8번 부평중앙교회, 9번 부광교회, 10번은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부평의 신촌에 있는 성결교회. 보시면 조금 좀 달라진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요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조병창이 생기고 나서 전국에서 조병창에 이러고 왔던 노무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교회라는 건물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노무자 사택에서 본인들끼리 교회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해방 후에 각 이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생긴 겁니다. 부평읍교회 예배당 헌당식을 합니다. 이 부평읍 예배당은 현재의 계산중앙교회입니다. 1938년 4월 28일 날, 그 전까지는 작은 초가집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헌당식을 38년 4월 28일 날 헌당식 하는데 여기에 제가 박스 쳐놨지, 그죠? 요 분은 선교사인데요.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헬스 선교사라고 있어요. 선교사인데 이 옆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옆에 분이 누구냐면 이수신 전도 부인인데요. 이분의 역할로 인해서 부평읍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1938년 4월 28일 날 부평읍교회가 헌당식을 하고 나서 이제 부평 이 지역에 교인들이 몇 명씩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부평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수신 전도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부평읍교회 소속으로 부평 지역에 활발하게 전도하던 그때에 삼릉 지역에도 결신자가 생겨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부평감리교회가 1940년 5월 24일 날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진은 1949년 계산동 교회라고 하는데 이 계산동 교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원래는 부평읍 교회였는데 1947년도 행정이 바뀌니까 부평읍 교회가 계산동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런 사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자, 요것이 지금 계산중앙교회의 전쟁 후에 지었던 돌 예배당. 예, 요 예배당은 1층, 2층인데요. 1층에는 유천을 했고, 2층에는 예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지, 그죠? 요 바로 뒤에가 계양산입니다. 계양산 바로 밑에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었고, 그 당시의 모습이 이렇고요. 90년도에 이런 예배당을 지었다가 현재는 이런 예배당을 크게 이게 바로 계산중앙교회를 왜 소개하냐면 우리 부평감리교회가 세워지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부평 성결교회도 세워지는데요. 1928년도에 부평에 세워집니다. 자, 제가 그랬죠? 이 인천은 감리교 독점 지역이었다. 그런데 왜 성결교회가 부평에 28년도에 세워졌을까? 그 당시에 성결교회의 선교 방침이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간다. 그것이 이들의 선교 모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가 가지 않는,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부평 땅에 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부평 성결교회입니다. 자, 1941년도에 부평 성결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보면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41년도에 요만한 교인 수면 이 교회가 많은 교회일까요? 적을 교회일까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예. 요것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부평구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부평성결교회 1949년 예배당 모습이고요. 전쟁 후에 지은 예배당. 예, 지금은 계양구 효성동으로 교회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한 교인 수가 한 3,000명 정도 될까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원래 이 부평 제일성결교회가 처음 시작한 장소는 부평구였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인천 소화정 예배당 헌당식. 이 소화정 예배당이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부평읍교회입니다. 처음 예배당 헌당식을 했는데 이런 건물을 이거를 새로 장만하고 예배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 부평읍교회의 공식 명칭은 소화정 감리교회 가로 열고 부평역전 감리교회였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평 지금 감리교회 얘기할 때 삼릉교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평역전 감리교회라는 명칭을 좀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소화 15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겨우 8명, 9명 교인이 방 한 칸을 빌어서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배당이 없어서 큰 유감으로 지내던 바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저는 요 문구에 저는 팍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당지는 유수한 공장지대로 인구 수만 명을 포용할 도시가 된 만큼 아직 활동할 여지가 많으니 장래에는 큰 예배당이 생길 것을 바란다. 역시 뭘 의미합니까? 조병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갑자기 인구가 팽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942년 6월달이면 이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교회는 핍박받지요. 신사참배해야지요. 잘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찬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아직 활동할 여지가 많으니 장래에는 큰 예배당이 생길 것을 바란다. 이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43년부터는 마음대로 예배도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큰 소망은 저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또 이런 건물로 새롭게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1942년 부평역전 예배당을 새롭게 만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에서 일군의 청년들이 조병창에 옵니다. 서울에 있었던 신촌 앞에 있는 창천교회라고 있어요. 창천교회의 일군의 청년들이 요 즈음에 조병창에 와서 모종의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예. 부평감리교회는 그 후에 이런 교회로 예배당을 짓고요. 이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곡교회나 부광교회 등도 이 교회에서 다 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고 이 교회 지금 출석 성도가 한 7,000명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교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부평감리교회가 단일 그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평감리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원래 3등 지역에 존재한 교회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요거는 제가 정혜경 선생님 책에서 제가 그대로 그냥 따왔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신촌마을. 신촌마을에도 교회가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요겁니다. 신촌성결교회가 존재합니다. 예, 신촌성결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전쟁 후에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예배당을 지려고 털을 파고 천막으로 시작했습니다. 천막으로 했다가 이렇게 돌 예배당으로 지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컸다? 미군들의 도움이 컸다. 예. 자, 이렇게 교회는 적고 종탑은 세워야 하는데 세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1950년 이후에 신촌 지역의 교회들은 누구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예, 요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선한 생각 아니면 좀 더 안 좋은 생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번에 한번 걸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보였습니다. 예,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항상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보를 발행합니다. 저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교회는 자기들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요거를 기재하는 교회와 기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기재하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자, 상곡동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상곡동에 글쎄요, 1942년도에 동양제약 주식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봅니다. 예, 이분들은 1942년도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제약 사택에서 예배를 봅니다. 이분들이 후에 상곡동 교회, 상곡동 감리교회와 청천교회를 세우는 동기가 됩니다. 자, 요 얘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1947년도에 박경영 목사라는 분이 부평 상곡동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런 회고를 합니다. 상곡동 교회는 비어있는데 누구도 가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조병창이 있는 곳인데 여기 가면 청년들이 말이야 굉장히 목사를 괴롭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얘기하면 이 상곡동 교회는 조병창에 다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조병창이 있었던 1942년부터 45년 그 사이에 전혀 무슨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뭐 사람들이 전혀 뭐 자기들의 그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 한 번 쉬면서 자기들이 어떤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예. 요 사진은 전쟁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쟁 직전에 1950년 2월 달에 4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예, 청년들입니다. 그다음 상곡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있고요. 예, 상곡동 교회 청년들은 굉장히 활달한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상곡감리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천교회라고요. 청천교회는 원래 상곡교회와 청천교회는 같은 교회였지만 상곡교회에 다니던 감리교 사람들이 나가서 감리교를 세우니까 이 장로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같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요것이 뭐냐면 그 영단주택에서 서로 공동했던 공동 목욕탕이랍니다. 이 목욕탕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목욕탕 그 내부에 가서 예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봉헌식 하는데 여기 앞줄 전부 다 미군입니다. 예, 미군들이. 청천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예. 쭉 넘어갈게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런 교회들도 있었다. 있고, 예, 이렇게 있고, 요거 지금 그 부평시장 안에 있는
부평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가롤교회는 그 가산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롤교회도 있었고요. 부광교회도 부평시장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분들이 월밀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월밀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전쟁 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교회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또 큰 교회로 됐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주제입니다. 1942년도에 서울에 있었던 청년들 몇 명이 와서 조병창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오순환 선생의 사진, 요거와 요 사진, 요거 사진은 조금 나이가 좀 들었을 때의 사진이고, 이거는 그 범죄인 명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예. 이분들이 서울에서 창천감리교회 청년 회원들이 1938년도에 서울에서 창천체육회를 만들었어요. 비밀 결사입니다. 이분들이 1941년 10월 달에 무기 조작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조병창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구의 뭐랄까 밀고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후에 옥고를 치르고 나서 독립유공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환과 몇 명의 그 감리교 청년들이 와서 한 활동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이야기로 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순환 선생도 그렇고 그때 같이 왔던 정은태도 경성부 창천동 본적입니다. 이분도 독립운동 애국장 받았고, 김군희 이분도 그때 조병창에 와서 같이 했고, 이선영 이분도 창천동에 본적을 두고 같이 와서 이렇게 거사를 하다가 붙잡혀서 그분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의 독립의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서울 신촌 앞에 있던 창천교회의 1908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27년도에 봉헌했는데 이 예배당에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청년들이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서로 모의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942년도에 조병창에 와서 독립운동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들입니다. 이필주 목사. 이 이필주 목사는 민족대표 33인, 3.1운동 만세운동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신명섭 목사, 장락도 목사, 김수철, 전희철 이런 분들이 그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고 거기에 그분들이 감동받아서 조병창에 와서 그런 민족운동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요 교회가 지금의 신촌 앞에 있는 창천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요번에 8월 달에 경향신문에서 초두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병창에 왔던 청년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자료가 없고 두 번째 후손들이요. 자기들의 선친들의 행적이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부족한 발표를 하지만 저는 책을 보면서 특히 여기에도 계시지만 그 이상희 교수님의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하면서 느꼈습니다. 조병창에서 왔던 이 일군의 청년들에 관한 구술 자료를 좀 더 모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그동안에 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밝혀낸다면 조금이나마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